정치판이 궁금하십니까? 정치의 모든 것 103.5MHz 러브 FM 정봉주의 정치쇼.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문화로 알아보는 연애 지침서 불법과외,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초들의 이야기 떡국열차, 책도 읽어주고 여행도 보내주는 고품격 팟캐스트 체키라웃.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정봉재 정치쇼 목요일 3부 순서는요. 백투더 정치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강한 돌직구,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할 말을 하는 남자 정두원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비주얼이 더 훤칠해지셨어요. 네, 영화 배우가 되더니 이제 막 영화는 언제 찍으세요? 네, 뭐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예, 어쨌든 섭외는 받으셨죠. 네, 영화로 데뷔해라. 주연급 배우를 아직 섭외를 못했다 그래서. 아, 그럼 주연은 아니에요? 네. 자, 인사청문회 어제 후보자 지명 21일 만에 이낙연 총리가 이제 취임을 했어요. 네, 그래도 나름 역대 가장 빠른 통과했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정부 출범 후에 항상 총리 인선이 늘 진통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싸움 하는 거죠. 예. 특히 여소야다일 경우는 더 심하고요. 예.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도 그 JP가 6개월 동안 서리로 했어요. 지명을 못 받고. 아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인수위 기간 동안에 이제 그거를 국회에다 올렸는데 그 대선 자금 특검하고 이제 결국 맞바꾸는 걸로 해서 간신히 통과가 됐고 이명박 때도 한 달 걸렸어요. 초대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낙마해버렸고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이낙연 총리는 굉장히 빨리 처리된 거고요. 21일 만이면 그 기록인가요? 예, 그 기록이라기보다도 이제 가장 무난하게 처리된 케이스고요. 예. 그 배경은 아무래도 현 정부에 대한 지지가 이제 뒷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걸 이제 낙마시키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처리가 된 거죠. 총투표수, 그러니까 참가 이게 그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의 과반이 참석을 하고 과반 출석한 중에 과반이 넘게 되면 통과가 되는 건데 188명이 참석을 한 거죠. 네. 찬성 164, 반대 20, 기권 2, 무효 2. 자, 자유한국당 끝내 안 들어왔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거는? 뭐 명분은 있죠. 대통령이 스스로 만든 기준에 어긋났으니까 야당으로서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반대고, 하지만 또 만약에 이게 야당이 반대해서 처리가 안 되면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야당한테도. 예, 근데 예.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해도 처리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반대를 그냥 부담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겠죠. 예, 지지율은 아무리 낮긴 하지만 그래도 107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기 때문에 이럴 때 존재감을 보이지 않으면 언제 보여주겠어요. 근데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네. 이거 안 들어가면 좀 부담되니 그리고 또 들어가게 되면 찬성 의석수가 확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도 자세하게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 다 한때 동료들이잖아요. 더 강한 반대 뜻을 인상을 이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예. 여야 공수가 교체됐어요. 네.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하기를 이게 문화가 좀 바뀌어갖고 서로들 잘 적응할까. 근데 또 순식간에 적응들을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 그래서 저는 수비 때 이제 변명을 주로 할 거 아니에요. 공격 때는 이제 열심히 질책을 하고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공격으로 입장 바뀌면은 뭐 또 다 그동안에 했던 얘기랑 반대 얘기를 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수전환이 지금 여러 차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유체 이탈 화법은 그만하고 뭔가 합리적인 얘기들을 이제 인사청문회 때 주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청문위원들이 과거에
이제 야당이었을 때 여당이었을 때 어떻게 예. 발언을 했는가를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공개를 해주면 국민들이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이 유체이탈 화법을 지금 쓰고 있구나. 이제 그거를- 청문위원으로 여러 번 들어가셨었죠? 저는 청문회는 또 마침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예, 그것도 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임위에서 보통 장관 청문 하잖아요. 네. 근데 저 있을 때는 장관이 바뀐 적이 없었는지 청문위원이 안 됐었어요. 총리 청문회도 그때도 못 했고요. 오. 여당 때는 또 가급적 청문위원으로 안 17대 들어가려고. 때 이해찬 그 총리 인사청문회도 참여 안 했었어요 이때도? 예. 한 번도 안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악역을 안 한 셈인데 다행히. 그래도 실세니까 일부러 악역을 안 한 거 아니까. 네, 제가 일부러 빠졌을 수도 있죠.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좀 전에 얘기했던 작전 어떻게 짜요 근데 작전은? 예, 작전이요. 예. 그러니까 각자 준비를 하면서 또 이제 모여서들 역할 분담을 하고 그렇게 하죠. 잘 하시면서. 누가 공격하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수로 나갈 수밖에 없죠. 원내대표단에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또 악역을 담당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이제 어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더 강력하게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예고했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 뿐만 아니라 이제 장관들 줄줄이. 장관들이 줄줄이 이제 인사청문회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과거에 우리들의 삶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 진보 정권이 들어섰으니 그 도덕성이 더 기대가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두 명 정도 희생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많아야 이제 2명, 1명 정도는 낙마가 중도 탈락이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정무라인을 총 가동해서 야당 설득 작업을 벌였다. 네.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그 전임 박근혜 정권 때하고는 좀 달라진 풍속도 아니에요? 정무라인이 그때도 뭐 가동이 되겠죠.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만나서 뭐 부탁하고 근데 그런다고 뭐 부탁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물밑 대화가 더 실질적인 거 아니겠어요? 네. 물밑 대화라는 거는 뭔가 이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겠죠. 아하.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까지 뭐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은 아니 그런 얘기 하세요. 네. 도대체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 요번에 추경 예산 때 지역구에다가 좀 우리가 많이 좀 지원을 할 테니 예산. 뭐 좀 요번에는 좀 양해를 해달라 뭐 과거에는 그렇게들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아니 예를 들어 그 정무수석이 삼선 네. 의원이고 원내대표까지 했으니까 야당 의원들하고도 좀 친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갖고 예를 들어 제가 정무수석이야. 그럼 전 그 누굽니까 여기 형님이 형님이라 그러면 안 돼. 뭐 정돈 의원이 예. 야당 대표야. 갖고 형님 물밑에 형님. 이번에 큰 문제 없잖아. 좀 그거 좀 해주고 뭐 우리한테 부탁할 것도 요청도 좀 하고 좀 이럽시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끌 거이고. 나도 저 정도사 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형님 입장 확보. 이렇게 맨입으로 되겠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벼랑은 국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쨌든 이번에 총리 인준은 비교적 순항이었다. 네. 앞으로가 좀 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런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전은경님, 정돈 의원님의 백투더 정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예요. 주변 소음을 다 제거하게 하는 마성의 흡입력. 허허허. 자, 그런데 장관 지금 봤을 때 네. 몇몇 보도에 나오잖아요. 김상조 그다음에 강경화 이게 동시에 지금 들어가는데 청문회가 네. 둘 중에 만약 낙마하게 되면 누굴 볼 것 같아요? 아니면 둘 다 간다. 예. 둘 다 낙마한다.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 글쎄 이제 앞으로 뭐 또 강요들이 더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은 예. 강경화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해 보면은 예. 변명이 거짓말로 드러날 때가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그게 근데 예. 이제 그러면 거짓말 논쟁으로 가는 거죠. 이제. 예.
아니 그게 이제 결국은 빼도 박도 못하게 돼버리는데 이 MB 때 그때 김태호 총리 내정자가 경남도지사 뭐 했던. 별로 하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박연차와 뭐 이제 가까워서 어쩌고 그러지 않았느냐 했더니 나는 일면식도 없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사진. 나왔거든요. 예. 그게 결정적으로 이제 여론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낙마하게 됐는데 강경화 저 후보자 같은 경우 내정자 같은 경우는 변명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 논쟁으로 갔다. 예 위험한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이고요. 그래도 뭐 그 오랜 정치 경험에서 나온 예. 분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한 등장이었는데 예. 그 신선함이 오히려 더 본인한테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이 난국을 타고 넘어갈 수 있게끔 꿀팁을 주신다면 강경화 내정자에게. 그러니까요. 하여간 이제 더 이상 그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기존에 나왔던 것을 이제 끝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청문회에서 본인의 자세나 태도 이런 게 결국 중요하겠죠. 근데 그 의원들이 굉장히 괴롭힐 겁니다. 예. 그럴 때 뭐 이제 발끈한다든가 이제 이런 일은 안 되겠죠. 딱 낮은 자세로 있는 그대로. 예. 근데 그 어제 저는 그 이제 좀 뉴스를 보면서 예. 조금 저만 그랬는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게 의원들이 표결하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이 이걸 동영상으로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단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다른 이제 야당 의원이 이렇게 얼굴 안 보면서 또 같이 찍고 있었는데 네. 그 의원들도 초상권도 있고 또 동료 의원들한테 이게 무슨 마치 죄인 촬영하듯이 그걸 딱 대면서 또 웃으면서. 예. 그건 진짜 자질론이 얘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안 좋게 보셨죠? 예, 그게 무슨 저는 그거 정말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정말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국민의 대표인데. 네. 그걸 가지고 무슨 정말 무슨 죄인 찍듯이 찍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뭐 자기도 그렇게 떳떳한 사람 같지 않던데. 그 줄 쓴 거 찍은 사람이 아니면 그걸 맞 찍은 사람이요. 둘 중에 누구? 아니 줄 쓴 거 찍은 사람이 좀 그 사람도 좀 사람들 찾아보겠다. 줄 쓴 거 네? 찍은 사람 누군가 하고 이름은 우리가 그래도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서. 예, 그렇죠. 예. 자유한국당에서 유일하게 김연아 의원이 비례대표죠. 찬성표 던졌다고 하고 무소속 이정현 의원도 보이던데. 이정현 의원은 왜 아직도 장을 안 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탄핵되면 손에 장을 지닌다 그랬었는데. 예.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했으면 지켜야 되고요. 그럼 장지 좀 손이 다 타버리는데 어떻게 이거? 그럼 그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하면 됩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대표였는데 심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당 통째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죠. 정치인의 거짓말. 새누리당이 작년 총선에서 5대 개혁 못하면 세비 반납하겠다. 그리고 5월 31일까지 바로 어제까지 시한을 정했어요. 그러면서 5대 개혁 내용이 뭐였었냐면 일자리 규제 개혁, 중장년 일자리 마련, 청년 독립 지원, 육아 개혁, 비정상적 특권 없애는 갑을 개혁 구조 개혁. 갑을 구조 개혁. 그런데 이거 세비 반납을 하겠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5월 30일에 이 관련 법안들을 다 냈어요. 네. 급히 발의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약속 지켰다. 그러니까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5대 개혁 못 지키겠다. 법안 발의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이 개혁을 꼭 이루겠다. 총선 때. 예,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쉽게 얘기한 거고요. 이제 이런 식의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이제 가볍게 보는 거죠. 이렇게 우습게 알고.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근데 뭐 이제 와서 뭐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이렇게 떼운다고 그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다행히 이제 바른정당에서는 사과를 하고 네. 이 보수를 반납하겠다. 근데 사실 세비를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기부 같은 걸 한다 그런 얘기겠죠. 거기서 이제 양당의 차이가 좀 나오는데 어쨌든 바른정당은 사과를 했어요. 포퓰리즘 공약 예. 죄송하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이 계속
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도대체가 언제 정신을 차리고 제자를 잡을지 저는 정말 별로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정신을 영원히 못 차릴 것 같다. 못 차릴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네, 삼선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네, 그 중에 가장 자부심이 남는 지킨 약속. 예. 그 중에 가장 미안하게 약속을 못 지킨 것들. 예,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이거 하나만은 진짜 12년 국회의원 하는 동안 이거 하나는 잘해서 네, 다른 국회의원들이 나를 모범으로 삼아서 이건 이 정도 꼭 해라. 근데 이거는 난 잘 못했고 요 부분은 거짓말했다. 고해성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이명박 정부 때요. 예, 사실 이명박 정부 기조가 이제 감세였잖아요. 예. 근데 저는 감세를 철회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이제 반기를 든 건데 그거를 1년 동안 투쟁 끝에 이제 관철을 시켰어요. 제가 이제 그 약속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감세를 철회하라, 증세하라까지는 안 갔었나요? 증세까지 제가 그래서 내친김에 가버렸죠. 그때 야당과 협조해가지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증세까지 제가 처리하는데 이용섭 당시 정책위장하고 손을 잡고 그거 사실 잘 모르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최초로 증세 법안까지 소득세 증세 법안까지도 처리를 했는데 예. 그거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열심히 잘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해놓고 지키긴 지켰는데 지금도 찜찜한 거 뭐냐면 이제 조전혁 의원이 정교조 명단 발표해서 이제 그게 법원에서 걸려가지고 엄청난 이제 소위 벌금을 물게 생겼는데 공개하지 마라 그러는데 공개했죠. 네, 우리가 그걸 도와준다고 같이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 저도 1억 3천인가 물어냈죠. 그때 이제 정교조 측에서 그 민사소송을 걸어가지고 명예훼손에 대한 예. 그 한 10명쯤 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수에서도 이렇게 의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만용을 제가 부리다가 만용을 부리다가 그냥 사모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묵사발 났죠. 그냥 할 얘기도 없죠. 제대로 벌어다 주는 것도 없는 사람이 맨날 그렇게 돈이나 축내고 앉았으니.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라 그러셨어요, 사모님이? 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랬죠. 자, 9944님, 저는 정도노님 말씀 무조건 신뢰합니다. 참 솔직한 정치인 같으세요. 냉철한 분석력 최고입니다. 김두겸님, 이 코너 제목이 정도원의 사이다인가요? 목소리는 샤이하신데 내용은 참 시원하게 하신단 말이죠. 하하.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사이다 바로 정도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기억나는 것 중에 12년 정치하시면서 혹은 그전에 또 서울시 공무원으로도 오래 계셨었잖아요. 네. 역대 정치인들의 최대 거짓말. 사실 뭐 과거에 다 거짓말 엄청나게 했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행복 시대를 연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정말 본인뿐만 아니라 지지자나 또 반대파나 다 모두 불행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정말 결과적으로 행복해지지 않았나요? 탄핵돼갖고. 예. 아직도 군인들이? 불행하죠. 군인들이라고 뭐가 마음이 편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거짓말들을 너무 엄청나게 하는데 옛날에 또 기억나시겠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직선제 개헌을 한다고 하다가 이제 또 그걸 또 뒤집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10월 항쟁이 벌어져서 결국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진 건데. 60항쟁. 예. 60항쟁. 예. 60항쟁이죠. 10월 항쟁이 아니라. 이제 그것도 엄청난 거짓말을 한 거죠. 약속을 안 지킨 거고. 그러다가 결국 본인이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약속을 안 지킨 사람들은 결국 국민 심판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작은 거든 큰 거든 중하게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는다. 대가를 치른다 그렇게 봐요. 예. 전두환 대통령도 그 내란죄인가 해갖고 그 법정에 서갖고 네. 엄청난 또 형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안 넘어가나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한국당 얘기 많이 나왔지만은 이 한국당이 아직도 저렇게 헤매고 있는 이유는 예. 이제 그 과거 청산을 아직도 안 하겠어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친박. 공천 예. 엽기적인 공천 파동부터 시작해서 탄핵
또 대통령 구속까지 이어지면서 친박 세력들이 아직도 청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라는 보수 진보 양날개로 이제 날아가야 되는데 네. 보수가 저렇게 죽을 쓰고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청산을 하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도 안타깝고. 여전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친박이 대세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제 반성을 하고 물러나도 시원찮을 사람들이 아직도 무슨 당대표에 나가겠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참 미래가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다 이제 넘어갔는데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신 투표 이낙연 인준에 찬성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김연아 의원은 바른정당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탈당을 하는 순간 의원직을 사퇴한 그 의원직을 잃어버리니까 자유한국당에 있으면서 바른정당과 교감을 하고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이낙연 총리 인준에 대해서는 또 소신 투표를 하고 그래갖고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제 불불 끓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의원을 두고 계륵 같은 존재라. 딱 좋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소신이 있으면은 그냥 탈당을 해서 예. 바른당에 가서 이제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도 보기는 안 좋은 것 같고요. 또 아예 그런 소신이 있으면 그냥 국회의원 좀 네. 버릴 각오를 갖고 탈당을 해라. 네, 또 한국당 입장에서도 그걸 갖고 그냥 출당을 시켜주면은 이제 의원직 유지가 그 되고. 한석 때문에 그걸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또 못 살게 굴고 상임위까지 또 사보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는 상임위에서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너무 쫀쫀한 정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정말 갈 길이 멉니다.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인데요. 정도는 하면.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보수가 괴멸 위기에 들어서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보수가 다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살아나기 위해선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거 청산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일단 전제 조건이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과거 청산을 했잖아요. 어쨌든 사과하고 박근혜 대통령 뽑은 거 지지한 거 민 거 또 사과했잖아요. 다른 정당도 그 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18세 이하 뭐 거기에 반대를 하고 공수처 신설도 반대하고 그러면서 자유한국당하고 별 차이가 없는 입장을 계속 보이면서 국민들을 실망시켰어요. 예.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정치는 얼굴이 중요한데 이 정당은 뭐가 색깔이 분명히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 하는 얼굴이 없었던 것이 또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의원 개개인들은 인기가 좋은데 개개인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지금도 얼굴을 찾는다고 저한테도 추천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누가 그 당의 얼굴로 가겠어요. 의원님이 한번 가시죠. 정봉주 의원을 진짜 아니 정도원 의원 하면은 그 얼굴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을 나와서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데요. 예. 사실 당분간은 정치를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근데 정치로 결국은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둥지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정치를 할.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이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사람이 정치 이제 그만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뭐 우스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아유 시간이 너무 짧아요 맨날. 네 벌써 끝났습니다.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예. 자 정돈 의원님 모시고 백투더 정치인데 이제 앞으로 이름을 바꿔야겠습니다. 정돈의 사이다. 인사하시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다시 10시 30분에 찾아뵙고요. 정돈 의원님은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